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 22분이고 비트코인 2170만원대까지 소폭 상승세를 조금 보여줘 왔는데, 자 이제 이 구간까지 접어들었으면 이제 해외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이제 저점 라인들을 이은 이 상승 추세 라인의 이제 고점 부분, 그러니까 이제 추세 상단 부분을 지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직으로 올리면서 어느 정도 좀 거래량도 붙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맞고, 이 저항 라인을 어느 정도 좀 맞고 살짝 또 이제 빠졌다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자 이 라인의 지지 라인이 있어요. 17,066달러인데 바로 여기 저항 자리랑 여기 저항 자리를 지금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요 정도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서 CPI를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내려갈 경우에는 이 하단 라인까지, 이 상승 채널의 하단 라인까지도 좀 빠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또 단기 롱자리가 되거든요. 한번 튕겼다가 조금 이제 빠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 잘 지켜주면서 CPI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바로 직전에 이 구간 CPI랑 FOMC가 겹쳐지면서 위로 상승을 크게 주었던 이 구간에서처럼 CPI 지금 현재 이번주 목요일이죠. 자 이번주 목요일 22시 30분에 6.5%를 예측하는 대형 이벤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이제 화요일 23시에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잡혀있고 목요일에 CPI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CPI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위로 쏠 수가 있겠죠. CPI가 좋게 나오는 거는 예측치 5.5%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게 나오는 거죠.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살살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CPI가 약간 예측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한번 또 짜주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위로 올린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요 저항 라인들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17.6K 정도 위에서는 이제 저항을 맞고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살살 올려놓는다라는 거는 이제 롱 꼬시기, 롱을 이제 충분히 꼬셔놓고 가는 척하다가 내려박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때도 충분히 내려박았죠. 좀 심하게 내려박았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대 이하로 꺾고 내려가는 이 구간까지도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움직임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쌍봉을 그리고 쌍봉을 그리게 되면은 당분간 또 조금 지루한 쇼 추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쌍봉을 그리고 좀 빠졌다가 이제 이 구간에서의 한 번 더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크게 올려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은 조금 이제 찝찝하다. 그리고 이제 CPI가 좋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빠질 것이고, 나쁘게 나오면은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충분히 주요 지표가 1월 12일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지표가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살짝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트가 점점 위로 가면서 이 상승 채널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빠질 준비를 서서히 이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주요 지표 발표 전에 미리 이렇게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좀 큰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들어가는 게 안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자리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자리고 채널 상단을 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쇼 추세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숏으로 조금 제대로 가주려고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자리가 깨져야겠죠. 여기 딛고 올린 자리들이 이 주요 저항 라인 17, 18, 0, 17,180달러 이 지지 라인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여기서 음봉 내려 꺾고 극복을 했어요. 일단 극복했는데 여기서 극복이 안 됐거든요. 여기서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으로 또 내려박았고, 지금 내려박은 거에 반작용으로 살짝 이제 롱이 터지고는 있지만은, 자 이번에 이 음봉 꼭다리를 못 넘겨주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음봉으로, 이런 음봉 있죠, 이런 음봉이 한 번 더 박히면서 여기 지지 라인을 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가 좀 숏으로 바뀔 수가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살짝 이제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 시점 1월 6일 금요일 10시 반을 기점으로 쭉 짜올리고 옆으로 쭉 빼면서 요 주요 지지 라인을 안 깼죠. 여기도 이제 16920을 안 깼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쳐주고,
마찬가지 지금도 17180 여기를 안 깨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안 깨주고 요 기간만큼의 시간 이틀 정도 되거든요. 한 이틀 정도를 옆으로 좀 잘 기어주면서 17180을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또 요런 식으로 한 번 더의 상승.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틀 뒤면은 이제 얼추 이제 CPI랑 가까워지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 자, 그 구간까지 어느 정도 옆으로 빼준다라고 하면은 CPI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위로 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제 지금 지점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지지 라인을 이제 지켜주냐, 17180을 좀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여부가 좀 상당히 이제 단기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나 2시간 봉으로 보나 이제 시간 봉으로 보나 아직까지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온 이 상승의 기류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숏으로 가려는 약간 이제 그런 본격적인 숏의 움직임이 아직은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이제 6시 반인데 지금 나오는 시간봉이 지금도 양봉으로 이렇게 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롱으로 좀 더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차트에서 좀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올린 거 다 내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도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주요 지표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좀 비트가 움직여 줄 건지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주 초에 지금 월요일 저번 주부터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을 밀어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 초반에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반면에 주 후반 그러니까 월화 강하고 수목금 빠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다가 빠지는 이런 추세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조금 단기 롱 추세가 좀 세다. 지금도 보시면은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놓죠. 올려놓게 되면은 15분 봉으로 여기서 내려박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힘차게 내려박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회복시켜 버린다. 자, 그러면은 17252 돌파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저항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맞고 못 뚫었던 자리를 지금 이제 한 번 더 뚫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도 자꾸 두드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 채우다 보면은 이제 위로 뚫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롱이 좀 쉽사리 죽는 그림은 아니고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널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올라온 만큼의 파동 정도는 한 파동도 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17.5K 정도를 치고 약간 이제 죽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롱 추세가 조금 이제 강하다. 그리고 롱이 좀 쉽사리 죽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숏을 진입하는 그 기준점은 바로 이제 17180이 깨지는지 여부, 그리고 상단으로 이제 가려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죠. 여기 구간에서 처럼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갈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내려박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간다 해도 언제든지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걸 좀 유념해서 우리가 롱을 잡더라도 좀 조심해서 잡아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 상단으로는 17252 요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정도 급의 밀어올리기 상승이 좀 더 터질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상단 라인이 뚫리게 되면은 한참 더 가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캔들, 그러니까 이제 시간봉으로 음봉 윗꼬리를 마감을 하는 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숏을 진입해서 하락하는 이 추세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숏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지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오면 어느 정도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차트가 올라갈 만큼 이제 올라간 지점에서 숏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겠고, 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따라 붙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가다가 언제든지 꺾어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널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사실상 지표도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올려버린다라는 거는 지표 발표하고 또 빅쇼트로 이제 팍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롱은 조금 이제 거의 마지막 파동에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자리로 이제 슬슬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롱은 조금 이제 우리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변동성이 큰 주간에서는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또 크게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하고 또 이제 소액으로 조금씩 접근을 한다든지 정확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걸어놓고 아예 포지션 진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내 시드를 최대한 지키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오늘 11시 45분에 숏 진입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고가권에서 쭉쭉 이렇게 짜줄 때 요런 지점에서 충분히 여기 손절을 잡고 숏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의 저항에서는 충분히 좀 빠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숏 자리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맞고 좀 주춤하고 있죠. 맞고 주춤하는데 요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숏을 진입할 만하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숏을 이제 11시 45분에도 들어갔었고, 자, 요때죠. 11시 45분 요때 이제 극복 못하고 윗꼬리 저항 맞고 쭉 빠져줬습니다. 이렇게 쭉 빠져줘서 바로 또 이런 식으로 숏 수익이 찍혔죠. 숏 7%.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이런 식으로 롱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좀 화끈하게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59%, 21%,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로 12월 21일자 영상 요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 사신 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수익이 잘 났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요런 식으로 지금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고, 저번주 목요일자 영상이죠. 저번주 목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이제 알트들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이클뿐만 아니라 니어, 체인링크, 코스모스, 도지코인 요런 코인들, 알트코인들이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모든 알트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살짝 기술적 반등이 이제 여기서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또 꺾이는데, 아마 이제 CPI 전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박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이제 비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알트들도 상당히 조금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오늘 7%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고 있고, 이클도 아까 말씀드렸고, 니어도 아직 안 꺾이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고, 체인링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모든 알트들이 이제 충분히 주봉상으로도 좀 바닥을 찍어준 상황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겠죠. 알트들은 조심해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런 알트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비트코인 맥점 자리 차트 분석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이 카톡방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리카가 굉장히 힘차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따라 붙기에는 굉장히 좀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뭐 진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분 봉으로도 좀 약간 이제 음봉 뜨면서 좀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솔라나도 많이 올라왔죠.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솔라나도 여전히 약간 이제 FTX발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좀 찝찝함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좀 쉽사리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에이다도 오늘 9.8% 올리면서 반등을 지금 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정도 상승세라고 한다면 바로 직전에 반등을 줬을 때가 29.8%, 그러니까 한 30% 정도의 반등을 주고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 40% 정도를 쳐줬다라는 거는 직전에 반등을 준 거보다도 좀 세게 주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전의 패턴을 보게 되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30% 올리고 추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또 어느 정도에 좀 빠질 수가 있다, 하락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이 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서서히 마치 요때와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꼬리가 고점에서 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빠지는 분위기로 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알트들도 조금씩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크게 빠진 자리에서의 반등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한파 더 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 급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숏을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왔죠. 계속 빠져왔고, 이게 설사 찐바닥이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돌파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트들도 지금부터 빠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빠질 수 있지만 한 방 더 올리고 빠지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알트들이 좀 힘을 내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알트들도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펌핑이 올 때 보시면 이렇게 힘 주고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한 구간이 사실 이 구간에서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월봉상으로 사실 이 구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월봉상으로 양봉을 띄워줬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쭉 내려오고 월봉상으로 양봉을 띄워주게 되면은 요때 구간이랑 조금 비슷하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하락이 나오고 월봉 양봉 마감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날부터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487일. 그러니까 좀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는 매집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빼는 구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좀 위로 한번 제대로 쏴주는, 1000원을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패턴상으로 좀 봤을 때 이런 분위기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찍었으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사실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내려와서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매집 이후에 저가 매집 이후에 위로 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대세 상승까지 알트들은 좀 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바닥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이 잡히는 기간이 좀 필요했고, 지금도 이제 바닥이 잡히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한 번 더 내려 찍는 여기 저점 라인이 사실상 30원 40원대였거든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 지금 400원대라는 이제 가격대도 사실 이때 저점에 비하면은 조금 거의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어쨌든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닥 다지기 이후에 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알트들도 좀 위아래 방향성이 좀 나와주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알트들이 좀 쏴주는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그래도 이제 비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가끔씩 이제 업비트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직 이제 살아있구나,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조금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73주 전부터는 좀 상승세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73주 전이면 지금 시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오다가 결국 에는 반감기 73수 전에 바닥을 찍고, 자, 이후에 옆으로 좀 빼는 기간 이후에 살살 이제 올라가는, 옆으로 좀 빼는 기간 이후에 살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 좀 잡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고, 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수렴이 필요하고, 수렴 이후에 발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반감기 펌핑으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되고 옆으로 빼는 이런 기간이 좀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반감기와 맞물린 이런 73주 전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바닥으로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구간부터 서서히 좀 모아가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폭발빔, 이런 폭발빔이죠. 폭발빔을 한번 우리가 먹는 그런 구간이 온다. 빠르면 24년, 25년 정도에는 이제 폭발하는 구간이 올 것이고, 폭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또 아니죠.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70% 막 60%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면서 지금 보시면은 꺾고 계속 꺾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은 계속 높여오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시는 건 이제 CME 페드워치죠. 2월 1일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라는 예측치인데, 지금 보시면은 25bp를 올릴 것이다. 2월 1일 2023년 페드 미팅 FOMC 때 25bp 정도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75%로 조금 많아요. 그래서 25bp 정도를 올리는 걸로 거의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작년에 75bp씩 무자비하게 올렸다가 이제 12월에 50bp 올리고 2월달에 25 올리고 3월달에 25 올리고 끝.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23년 1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3년 1분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인데, 자, 이 정도면 상당히 조금 압도적인 수치로 25bp를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측이 뒤집어질 수 있는 변수가 바로 1월 12일에 CPI가 되겠죠. 그래서 CPI가 좋게 나오면은 이 수치 74.7%라는 25bp를 예측하는 수치는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1월 12일에 CPI가 안 좋게 나오면 이게 팍 줄어들겠죠.
50bp 인상론이 예측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는 목요일 CPI가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충분히 차트를 좀 분석하면서 단기적인 움직임, 뭐 사실상 이런 구간이나 좀 이런 구간,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크게 올려치는 그런 구간에서의 이제 숏 진입, 이런 구간에서의 숏 진입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좀 유효한 수익을 줬던 게 사실이고, 지금 좀 상당히 세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리게 되면은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좀 고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숏 자리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CPI 때 이렇게 올려치고 만약에 내려온 지점에서 CPI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등 줬다가 이렇게 나오는 요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채널 상단 저항을 맞고 빠졌다라고 하면 CPI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CPI 당일에 나오는 빔 자체는 굉장히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발산을 위한 수렴 과정이 지금이고, 이 수렴이 위로 터질지 아래로 터질지 그거는 이제 1월 12일에 정해지는 건데, 방향이 굉장히 세게 터지기 때문에 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레버리지라든지 고액 투자라든지 무리한 물타기는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터지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을 잡았는데 계속 물타다 보면은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CPI 당일일수록 우리가 손절가는 좀 확실하게 걸어두고 단기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정확한 타점을 좀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방금 저희 카톡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좀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는 그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받으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영상은 이제 월수금 주 3회 이제 업로드를 할 것이고, 화요일 목요일은 최대한 이제 커뮤니티 글을 이용해서 분석글을 올려드리면서 최대한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저희 코인타임즈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이번 주 굉장히 큰 변동성이 기대되고 또 예상되는 그런 주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대응 잘 하셔서 최대한 단기 수익 챙겨가시는 매매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된다. 아직은 여러분들 이 시장 상황이, 이 경기 침체 상황이라든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가 됐죠. 23년도에 대한 어떤 큰 방향성 자체가 아직은 이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수익을 챙기면서 그래서 접근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 같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 롱이라든지 장기 상승 추세를 보는 거는 이제 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최소 원래 2분기 3분기부터 조금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정도까지는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시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좀 더 좋은 뉴스와 분석 자료로 수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